윤종신 씨가 46호 가수가 부른 고개사의 첫사랑이 부르기 어려운 곡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게 선곡도 실력이라는 거잖아요. 46호 가수가 이기긴 했지만 만족할 무대는 아니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46호 가수의 그릇 크기에 이 할미 정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에 텔레비편 구독자이신 피아니스트 김준희 선생님 독주에 다녀왔어요.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빼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하나 변변히 잘하는 거 없는 저로서는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JTBC 싱어게인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싱어게인 시즌3 지난 7일 3라운드 경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16명의 도전자가 4라운드 진출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점 찍었던 우승 후보로 점 찍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10명 안에는 들기를 바랬던 그런 도전자 중에 한 명이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였죠. 31호 가수의 이름은 서윤혁 군이었습니다. 그 2라운드 듀엣 대결 때 49호 가수와 함께 정말 멋진 무대를 펼쳤었는데 상대편이 워낙 강적이었어요. 그래도 탈락 위기에서 이혜리 심사위원이 슈퍼 어게인을 써서 3라운드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라운드에서 4대4 동점이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66호와 68호의 대결, 그리고 46호와 56호의 대결.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이 충분히 의견 조율을 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패자가 된다고 해도 실력만 뛰어나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합격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66호와 68호의 무대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격하게 설전을 벌였어요.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던가요? 먼저 윤종신 씨가 잘했다와 놀랍다 중에 자신은 놀랍다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백지영 씨는 자신은 놀랍다와 아름답다 중에 아름답다를 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정말 팽팽했는데요. 저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결국 68호가 승자로 결정이 됐어요. 하지만 66호는 나중에 추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점 사태. 시니어 심사위원 중에서는 백지영 씨만 56호를 택했고, 그리고 주니어 심사위원 중에서 규현 씨만 46호를 택했습니다. 저는 이 대결은 확연히 56호 쪽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제가 그간 46호가 보여준 당참, 단단함, 자신 있는 태도를 좋아하지만 이번 무대 고개사의 첫사랑은 선곡이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애창곡이라서 골랐다는데 고개사에 자신을 대입했다는데 미묘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도입부에서 다들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줄을 타며 행복했지, 춤을 추면 신이 났지. 그 부분이 어째 풍류대장에서 많이 본, 그러니까 국악하는 분들이 노래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4대4니까 또 논의에 들어갔죠. 이번에는 코드 쿤스트 씨가 아주 강경합니다. 이미 앞서서 그 3라운드 무대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56호 가수의 노래를, 56호 가수의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는 음악이에요. 극찬을 한 바 있거든요. 문의가 시작되자 코쿤 씨가 46호가 매력적이었지만 56호는 건드릴 게 없었다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윤종신 씨가 56호가 오늘 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다시 근데 오늘 잘한 거면 붙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항변하는 코드 쿤스트 씨. 이렇게 잘했는데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앞서 규현 씨가 46호 가수에게 물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땠냐고. 46호 가수가 사실은 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솔직히 답했고요. 윤종신 씨가 46호 가수가 부른 고개사의 첫사랑이 부르기 어려운 곡이다 이렇게 변호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게 선곡도 실력이라는 거죠. 컨디션도 안 좋았고 곡도 소화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승자는 46호 가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46호 가수가 이기긴 했지만 만족할 무대는 아니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굳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46호 가수의 그릇 크기에
이 삶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윤종신 씨가 대선배잖아요. 하지만 한 표를 행사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소신 발언을 한 코쿤 씨 보기 좋았고요. 제가 평화주의자이긴 한데 이런 언쟁은 더 많아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본방에서는 분량을 최소화하고 따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백지영 씨가 이번에는 참전을 포기했죠. 앞서 68호를 지지하면서 윤종신 씨하고 맞짱을 뜬 바 있잖아요. 만약에 백지영 씨가 56호 편에서 김이나 씨가 46호 편에서 가세했다면 더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지 싶어요. 논의 과정이 매우 길었다는데 이건 편집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종신 씨의 발언, 특히 그 56호가 오늘만 잘했다고 말하는 듯한 부분, 또 나는 그 정도 퀄리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부분 충분히 논란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편집본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즌3에 서로 다른 각자의 사정으로 심사위원 4명이 교체됐습니다. 백지영, 임재범, 윤종신, 코드쿤스트 씨가 이선희, 윤도현, 유희열, 송민호 씨 자리를 채웠어요. 김이나, 규현, 선미, 이혜리 씨 4사람은 시즌1부터 쭉 심사위원석을 지키고 있고요. 윤종신 씨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팬텀싱어, 슈퍼밴드, MBN 청춘 스타까지 이분의 또 다른 직업이 심사위원이지 싶은데요. 유희열 씨 자리에 그러니까 심사위원장 느낌으로 윤종신 씨가 섭외된 거겠죠. 인지도며 신뢰도, 무게면에서 달리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종신 씨의 페이스북에 팬텀싱어5 프로듀서 규현은 해외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즌5 심사위원은 그 시즌4 멤버 그대로 가는 모양입니다. 시청자위원 따위는 애초 안중에 없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의 태도, 자세 여부는 싱어게인을 기점으로 전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노래 한번 잘하나 보자, 내가 신랄하게 지적 한번 해주지, 뭐 이런 자세였다면 싱어게인 심사위원들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임재범 씨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자세죠. 그런데 저는 그 임재범 씨가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잖아요. 2011년 비긴 어게인의 원조격인 MBC 바람에 실렸대 화제성은 매우 높았으나 이분의 예능은 보는 시청자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올 2월에 JTBC 비긴 어게인 인터미션에 출연했었는데요. 여전히 살짝 그런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요. 보면서 대중이 임재범 씨에게 편견이 있었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편견이 있었던 거죠. 일단 이분 사람 불편하게 안 합니다. 싱어게임에서는. 임재범 씨가 68호 가수의 1라운드 무대를 보고 음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다. 고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66호와 68호의 듀엣 무대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과하겠다. 내가 잘못 봤다.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음을 떨어뜨리는 게 장점이다.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이렇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뭐라 말했는지 아예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런가 하면 49호 가수에게 거두절미하고 김광석 씨가 하늘나라에서 참 잘한다라고 했을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한방이 확실한 칭찬이죠. 그런가 하면 이혜리 씨는 49호 가수에게 목소리가 마치 모달 같다라고 했어요. 모달이라는 소재가 뭔지 알아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지영 씨도 1호 가수의 무대를 보고 목이 많이 아픈 상태인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3라운드 때 그 말을 취소하고 싶다. 혹시 신경 썼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1호 가수가 그 조언 덕분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김이나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좋아합니다. 김이나 씨가 마이크를 잡으면 초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느낀 걸 내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맞네 막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분이죠. 김이나 심사위원. 이번에 47호 가수의 이명주고 1000개의 바람이 되어를 듣고 도입부를 끌어가는 능력은 압도적이다. 그러나 후렴부에서 음이 좀 높아졌을 때 소리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후렴부 소리에 대한 노력을 더하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47호 가수는 1라운드 때 김성호의 회상을 불렀죠.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라서 이 곡 망치면 어쩌지 했는데요. 임재범 씨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참 잘했어요입니다. 그때 김이나 씨가 벌스, 도입부가 좋은 분이다. 후렴부는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도입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1라운드 때 그렇게 극찬을 했던 김이나 씨가 3라운드 무대를 보고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47호 가수는 49 가수와의 대결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요 하고 이게 이름을 밝히려는데 탈락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 순간에 김이나 씨가 잠시만요 하고 47호 가수에게 슈퍼 어게인을 썼습니다. 그렇죠. 슈퍼 어게인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분위기가 가라앉다 못해서 와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코쿤 씨는 전자쪽 자리의 격을 높여주고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이분 섭외했는지 참 잘했습니다. 굳이 심사위원회 제 마음속 순위를 매겨보자면 1위는 김이나 씨고요. 그리고 8위는 이번 영상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분이에요.